네, 반갑습니다. 연세 코엔 이비인후과 원장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뼈가 있죠. 팔, 손목만 해도 뭐 수십 가지의 뼈가 있고 다리뼈, 어깨뼈, 견갑 굉장히 많은 뼈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 가장 다치기 쉬운 뼈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다치기 쉬운 뼈, 부러지기 쉬운 뼈. 네, 그거는 바로 코뼈입니다. 이제 비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코뼈가 골절 빈도수로 따지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뼈 중에 1등입니다. 제일 많이 부러집니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난돌이 정 맞는 것처럼 가장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기가 가장 쉬운 구조인 거죠. 그런데 사실 코뼈 다치는 거 보면 되게 우습게 다쳐요. 저희 와이프 얘기이긴 한데요. 둘째가 되게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이렇게 엄마 반갑다고 확 뛰어들면서 이렇게 받는. 그래서 이제 코뼈가 부러져서 제가 한번 맞춰준 적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 유리 너무 맑아서 나도 모르게 유리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유리문에 부딪혀서 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또 폭력 때문에 이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동차 사고들. 크게 다치지 않으셔도 차에 있다가 급정거하면서 이렇게 뭐 좌석에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코뼈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뼈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비중격이라고 하는 기둥 위에 뼈랑 연골들이 차곡차곡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지붕 같은 게 이제 겉에 코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뼈가 깨졌을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사는 겁니다. 뭐 어때? 내 마음인데, 내 코인데 난 그냥 살 거야.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코뼈가 깨졌네? 그걸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러져 있는 뼈들을 다시 쪼쪼쪼해서 최대한 원래 모습대로 도로 맞춰주는 비골 골절 정복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친 다른 구조를 다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 코를 받쳐주는 비중격이라는 걸 정확하게 비중격 재건을 해서 기둥을 만들어주고 부러져 있는 뼈나 연골들을 다시 맞추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는 뭐 기능적 코 성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방형 정복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제 네 번째는 깨졌을 때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이랬을 때 아예 그냥 코 성형을 같이, 미용적인 성형을 같이 하는 이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그냥 사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다치신 분의 성향인 거죠. 나는 코가 이상해도 상관없어. 숨을 잘 못 쉬어도 상관없어. 코가 못생겨져도 상관없어.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가 다치긴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구조가 다치지 않고 코뼈만 정말 살짝 금이 갔을 때, 얘네들이 우리 몸은 다시 재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 덮이게 되거든요. 이게 덮이게 되면서 다시 붙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손을 보지 않고 놔둬도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는 코뼈만 잡는 거. 이제 이걸 비골 골절 정복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골 골절 정복술이 사실은 제일 흔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코뼈만 깨졌을 때. 그래서 이 비골 골절 정복술을 언제 시행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골든타임, 이거는 수상 후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치고 3시간 안에 그 뼈를 맞추면 얼굴이 붓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러져 있는 뼈들을 다 맞추게 되니까 그 시간이 제일 좋은데, 사실 코뼈가 다치고 나서 3시간 안에 병원에 와서 그 수술까지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사실 이 접수만 하는데도 막 몇 시간씩 걸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드물고요. 그래서 대개는
코뼈가 다쳤을 때 수술은 보통은 일주일 전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상 후 3일에서 일주일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수상 후 5일에서 열흘 사이에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치고 나서 3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얼굴이 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뼈가 어떻게 다쳤는지, 물론 이제 그 영상 검사를 통해서 CT나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다쳤나를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촉진을 하거나 만져봤을 때 어디가 얼만큼 다쳤는지를 붓기 때문에 사실 알기가 어렵고, 또 그거를 단순하게 맞추는 시술을 했을 때는 그 붓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붓기가 다 빠지는 시기,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전후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최대 2주 이상은 넘기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 논문 서치를 하거나 이 교과서를 보거나 이러다 보면 이 비골골절 정복술을 했을 때 다시 뒤틀어지는 경향이 조금 높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코는 코를 받쳐주는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지붕인데, 그러니까 지붕이 깨졌으니까 지붕만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해놓는 게 비골골절 정복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 다쳤을 땐 그게 가능하지만, 조금만 강한 충격이 가도 사실은 코가 이렇게 맞으면서 그 코뼈만 파삭 이렇게 깨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걸 받쳐주는 기둥이 대개는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재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격 재건을 함과 동시에 그 비골골절을 맞춰주고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조금 다듬어주는 이런 기능적인 코 성형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조금은 더 결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수술도 같은 시기 내에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러져 있는 뼈를 다시 그냥 맞추는 과정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굳기 전에, 그리고 붓기가 빠지는 시점, 그래서 일주일 전후 최대 2주 안에 시행을 하는 거를 보통 권유를 드리고요. 네 번째 방법은 아예 코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물론 환자의 니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심하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피부가 거의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잡으면서 어떤 미용적인 면을 같이 잡아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일부가 다친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비골이 다치면서 코 안쪽에 있는 비밸브라고 하는 부위가 같이 손상이 올 때입니다. 이제 거기는 숨을 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비밸브라고 하는 부위를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코의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는 술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코 성형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가 다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4가지. 가만히 있거나 부러진 것만 받치거나 아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거나 성형을 하거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다치고 나서 가능하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내시경으로 안도 들여다보고 이미징 스터디를 해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그 담당 선생님과 같이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혹시 코뼈가 다쳤다 하더라도 내 코 또는 더 좋은 코, 좋은 기능 잘 유지하면서 평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